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책을 읽다가 문득 예전처럼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 게 조금 힘들어졌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60대가 넘으니까 책 읽는 게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좋은 책을 읽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기분이야.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80세가 넘은 독서 전문가가 매일 책을 읽으며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을 공유했는데 그분은 특정 책들이 기억력을 강화하고 사고력을 높여준다고 하셨어요. 60대, 70대가 되면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조금씩 느려질 수 있지만 적절한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뇌를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더할 수 있답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싼 프로그램은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펼치면 돼요. 저희 어머니 68세이신데 이런 책들을 읽기 시작한 뒤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하루가 더 즐거워졌어. 어머니의 거실, 책상 위에 책과 찻잔이 놓여 있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그 공간은 어머니가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곳이 됐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60대 이후 꼭 읽어야 할 책 5권, 뇌 건강에 좋은 독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60대 이상 여러분이 쉽게 읽을 수 있고 뇌를 자극하며 기억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5권의 책을 소개할게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독서에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루에 몇 페이지씩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 읽으면 돼요.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책은 친구야. 천천히 읽어도 늘 새로운 걸 가르쳐줘. 그 말씀을 들으며 어머니의 활기찬 모습을 보니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쌓인 책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그리고 차 향기가 퍼지는 그 공간에서 우리 함께 첫 번째 책을 만나볼까요? 자,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예요. 이 책은 뇌 건강에 특히 좋은데 왜냐하면 여행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의 상상력과 감정을 자극하며 기억력을 강화해 주기 때문이에요. 60대가 넘으면 새로운 경험을 쌓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뇌가 덜 자극받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책은 김영하 작가가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느낀 감정과 생각을 따뜻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풀어내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치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요. 상상력을 자극하면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이는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게다가 이 책 대학 교수였던 제6분 박할머니 72세이신데 이 책을 읽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을 읽으면서 젊은 시절 유럽 배낭여행했던 기억이 떠올랐어.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야. 박할머니의 작은 아파트 거실, 책꽂이에 꽂힌 책들과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 풍경은 그분의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공간이 됐어요. 그럼 이 책을 어떻게 읽으면 뇌 건강에 가장 좋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매일 아침 커피나 차 한 잔을 곁에 두고 1015분 정도
책을 읽어보세요. 거실이나 침실, 어디든 조용한 곳이면 좋아요. 책을 펼치고 한 챕터나 510페이지를 천천히 읽으면서 작가가 묘사하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 김영하 작가가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을 묘사할 때 그 마을의 골목, 시장,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읽은 후에는 그날 읽은 내용 중 인상 깊었던 한 문장이나 장면을 노트에 적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내용을 정리하며 기억력이 강화된답니다. 일주일에 56일 이렇게 읽어보시면 점점 더 선명한 기억력과 상상력을 느끼실 거예요. 책을 읽을 때는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나 꽃향기가 나는 작은 화분 옆에서 읽어보세요. 박할머니는 처음엔 하루에 5페이지씩 읽으셨대요. 그러다 점점 더 많이 읽게 되셨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책 덕분에 머리가 젊어진 기분이야. 그분의 거실, 책과 노트가 놓인 테이블은 뇌 건강을 위한 보물 창고 같아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 여행의 이유를 펼쳐보면 어떨까요? 한 페이지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책 읽기가 오랜만이라면 하루에 5분만 읽어도 충분해요. 처음엔 집중이 어려울 수 있으니 짧은 챕터나 흥미로운 부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제 친구분, 이 할아버지 67세이신데 처음엔 책, 그건 젊은 사람들 취미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여행의 이유를 읽기 시작하셨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탈리아 여행 얘기를 읽으니까 옛날에 부산 갔던 기억이 떠올라. 머리가 맑아졌어. 그분의 작은 서재, 책과 안경이 놓인 책상은 이제 뇌를 깨우는 공간이 됐어요. 유튜브에서 60대 독서 추천을 검색하시면 비슷한 책이나 독서 팁을 더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며 상상력을 키우는 게 즐거우시죠? 하지만 뇌 건강에 좋은 책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책 한 권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하셨어요. 다음 책은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뇌를 깨울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두 번째 책은 최인철의 프레임이에요. 이 책은 뇌 건강에 아주 좋은데 사고방식을 바꾸는 법을 가르쳐주며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이에요. 60대가 넘으면 익숙한 사고 패턴에 갇히기 쉬운데 이는 뇌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쉽고 재미있는 예시로 설명해줘요. 논리적 사고를 자극하면 뇌의 전두엽과 해마가 활성화돼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진답니다. 제 동네 김할머니 70세이신데 이 책을 읽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책 읽고 나니까 문제를 다르게 보게 됐어. 머리가 더 맑아졌지. 김할머니의 아늑한 거실, 책과 따뜻한 담요가 있는 소파는 그분의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공간이에요. 프레임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 1015분 정도 책을 읽어보세요. 조용한 방에서 차 한 잔이나 간단한 간식을 곁에 두고 읽으면 더 좋아요. 한 챕터를 읽으면서 책에서 나온 사고방식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최인철 교수가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프레임을 설명할 때 최근에 겪은 작은 문제를 떠올리고
그걸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읽은 후에는 그 생각을 간단히 노트에 적거나 가족과 이야기 나눠 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새로운 사고 패턴을 연습하며 기억력이 강화된답니다. 일주일에 56일 이렇게 읽어보시면 논리적 사고와 창의력이 점점 좋아지실 거예요. 책을 읽을 때는 아침 햇살이나 저녁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읽어보세요. 김할머니는 처음엔 한 페이지씩 천천히 읽으셨대요. 그러다 점점 더 몰입하셨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책 덕분에 생각이 젊어졌어. 그분의 거실, 책과 노트가 놓인 소파는 뇌 건강의 보물 상자 같아요. 여러분도 이번 주에 프레임을 펼쳐보면 어떨까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읽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어렵게 느껴지면 책에서 재미있는 예시 하나만 골라서 읽어보세요. 제 이웃 최할아버지 69세이신데 처음엔 이런 책은 너무 머리 아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프레임의 유머러스한 예시를 읽으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을 바꾸니까 손주랑 대화가 더 재밌어졌어. 그분의 작은 서재, 책과 따뜻한 조명이 있는 공간은 이제 뇌를 깨우는 곳이 됐어요. 유튜브에서 뇌 건강 독서를 검색하시면 비슷한 책이나 팁을 더 찾아보실 수 있어요. 새로운 사고 방식을 배우는 게 재밌으시죠? 하지만 아직 더 멋진 책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책은 마음과 뇌를 함께 채워주는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다음 책은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뇌를 빛나게 할 거예요. 계속 따라오실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로 상상력을 깨우고 최인철의 프레임으로 사고를 새롭게 정리하면서 벌써 뇌가 조금 더 맑아진 기분이 드시지 않나요? 책 한 권을 읽는 게 마치 마음과 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것 같아요. 60대, 70대가 되면 뇌를 자극하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좋은 책은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도와준답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책을 읽으면 하루가 더 따뜻해지고 머리가 더 가벼워져. 그 말씀을 들으며 어머니가 책을 읽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거실에 놓인 작은 책상, 그 위에 책과 찻잔,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 그 공간은 어머니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보물 같은 곳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공간이 있죠. 안 그래요? 책 한 권, 조용한 시간, 그리고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자, 이제 60대 이후 꼭 읽어야 할 책 5권 뇌 건강에 좋은 독서라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볼까요? 다음 책은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뇌를 빛나게 해줄 거예요. 함께 만나러 가볼게요. 세 번째 책은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이 책은 뇌 건강에 정말 좋은데 왜냐하면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감정과 사고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강화해 주기 때문이에요. 60대가 넘으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런 성찰은 뇌의 해마와 전전두엽을 활성화해서 기억력과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준답니다. 유시민 작가는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지
따뜻하고 진솔한 문장으로 풀어내요. 이 책을 읽으면 마치 오랜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제 이웃 최할머니 71세이신데 이 책을 읽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젊은 시절의 꿈을 다시 떠올렸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해졌지. 최할머니의 작은 거실, 책꽂이 옆에 놓인 안락 의자와 창밖으로 보이는 꽃밭은 그분의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공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어떻게 읽으면 뇌 건강에 가장 좋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매일 저녁 식사를 마친 후나 잠들기 전에 1015분 정도 책을 읽어보세요. 거실이나 침실, 조용하고 편안한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책을 펼치고 한 챕터나 510페이지를 천천히 읽으면서 작가가 전하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예를 들어 유시민 작가가 삶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선택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읽은 후에는 그날 읽은 내용 중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이나 생각을 노트에 적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감정과 기억을 정리하며 더 강해진답니다. 일주일에 56일 이렇게 읽어보시면 점점 더 깊은 사고력과 안정된 마음을 느끼실 거예요. 책을 읽을 때는 따뜻한 조명 아래나 은은한 차 향기가 나는 공간에서 읽어보세요. 최할머니는 처음엔 하루에 3페이지씩 읽으셨대요. 그러다 점점 더 몰입하셨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책 덕분에 삶이 더 선명해졌어. 그분의 거실, 책과 노트가 놓인 안락 의자는 뇌 건강을 위한 작은 성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이 책을 펼쳐보면 어떨까요? 한 페이지라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부담 없이 읽는 거예요. 성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책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가벼운 부분만 골라 읽어도 괜찮아요. 제 친구분 김할아버지 68세이신데 처음엔 이런 책은 너무 무거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유시민의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읽으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 읽으면서 웃다가 옛날 친구들 생각났어. 머리가 맑아졌지. 그분의 작은 서재, 책과 따뜻한 차가 놓인 책상은 이제 뇌를 깨우는 공간이 됐어요. 유튜브에서 60대 독서 성찰을 검색하시면 비슷한 책이나 독서 팁을 더 찾아보실 수 있어요. 삶을 돌아보는 책을 읽으며 마음이 따뜻해지시죠? 하지만 뇌 건강에 좋은 책은 아직 더 있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책은 뇌를 깨우고 마음을 채워주는 보물이라고 하셨어요. 다음 책은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뇌를 자극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네 번째 책은 이어령의 지성에서 영성으로예요. 이 책은 뇌 건강에 특히 좋은데 철학적이고 영적인 사고를 자극하며 창의력과 기억력을 키워주기 때문이에요. 60대, 70대가 되면 단순한 정보 처리보다는 깊은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뇌를 더 건강하게 유지해 준답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통해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법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풀어내세요. 이 책을 읽으면 뇌의 창의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제 동네 이 할머니 69세이신데 이 책을 읽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책 읽고 나니까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어. 머리가 더 유연해졌지? 이 할머니의 아늑한 침실, 책과 작은 조명이 놓인 탁자는 그분의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공간이에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 1015분 정도 책을 읽어보세요. 조용한 방에서 따뜻한 차나 간단한 간식을 곁에 두고 읽으면 더 좋아요. 한 챕터를 읽으면서 책에서 나온 철학적 질문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이어령 선생님이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읽은 후에는 그 생각을 간단히 노트에 적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가볍게 이야기 나눠 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결하며 기억력이 강화된답니다. 일주일에 56일 이렇게 읽어보시면 창의력과 사고의 깊이가 점점 더 좋아지실 거예요. 책을 읽을 때는 아침에 고요한 시간이나 저녁에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읽어보세요. 이 할머니는 처음엔 한 페이지씩 천천히 읽으셨대요. 그러다 점점 더 몰입하셨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책 덕분에 생각이 더 자유로워졌어. 그분의 침실, 책과 노트가 놓인 탁자는 뇌 건강의 보물 창고 같아요. 여러분도 이번 주에 이 책을 펼쳐보면 어떨까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읽는 거예요. 철학적인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면 책에서 따뜻한 문장이나 재미있는 부분만 골라 읽어도 괜찮아요. 제 이웃 박할아버지 73세이신데 처음엔 이런 책은 너무 깊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이어령의 간단한 에세이 부분을 읽으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이 정리되니까 손주들한테 더 좋은 이야기 해줄 수 있어. 그분의 작은 서재, 책과 부드러운 조명이 있는 공간은 이제 뇌를 깨우는 곳이 됐어요. 유튜브에서 뇌 건강 철학 독서를 검색하시면 비슷한 책이나 팁을 더 찾아보실 수 있어요. 깊은 사고를 자극하는 책을 읽으며 뇌가 깨어나는 기분이 드시죠? 하지만 아직 한 권의 멋진 책이 남아 있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책 한 권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문이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책은 여러분의 뇌를 더욱 빛나게 해줄 거예요. 계속 따라오실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로 상상력을 깨우고 최인철의 프레임으로 사고를 새롭게 정리하며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로 삶을 성찰하고 이어령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통해 깊은 사고를 자극하면서 벌써 뇌가 더 맑고 생기 있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책 한 권 한 권이 마치 뇌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등불 같아요. 60대, 70대가 되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점점 더 소중해지는데 좋은 책은 그걸 아주 따뜻하고 자연스럽게 도와준답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책을 읽으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기분이야.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져. 그 말씀을 들으며 어머니가 책을 읽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거실에 놓인 작은 책상, 책과 찻잔,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 그 공간은 어머니가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곳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공간이 있죠. 안 그래요? 자, 이제 60대 이후 꼭 읽어야 할 책 5권 뇌 건강에 좋은 독서라는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책을 만나보고 이 모든 책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즐길지 함께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 책은 여러분의 뇌를 더욱 빛나게 해줄 거예요. 함께 가볼까요? 마지막 5번째 책은 한강의 채식주의자예요. 이 책은 뇌 건강에 정말 좋은데, 왜냐하면 감정을 깊이 자극하고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이에요. 60대, 70대가 되면 감정을 표현하거나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일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한강 작가는 한 여성이 채식주의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내면과 사회적 갈등을 섬세하고 강렬한 문장으로 풀어내요. 이 책을 읽으면 뇌의 정서적 네트워크와 해마가 활성화되면서 기억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좋아져요. 게다가 이 책은 부커상을 수상한 작품이라 문학적으로도 깊이가 있어요. 제 동네 박할머니 70세이신데 이 책을 읽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책 읽으면서 가족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졌지. 박할머니의 아늑한 거실, 책과 부드러운 담요가 놓인 소파는 그분의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공간이에요. 그럼 채식주의자를 어떻게 읽으면 뇌 건강에 가장 좋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1015분 정도 책을 읽어보세요. 조용한 침실이나 거실, 따뜻한 조명이 있는 곳이면 더 좋아요. 책을 펼치고 한 챕터나 510페이지를 천천히 읽으면서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선택에 공감해 보세요. 예를 들어 주인공이 채식을 선택하는 장면을 읽을 때 그 선택 뒤에 숨은 마음을 상상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읽은 후에는 그날 읽은 내용 중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나 문장을 노트에 적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가볍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감정과 기억을 연결하며 더 강해진답니다. 일주일에 56일 이렇게 읽어보시면 감정적 공감과 기억력이 점점 더 좋아지실 거예요. 책을 읽을 때는 은은한 차 향기나 조용한 음악을 곁들여 보세요. 박할머니는 처음엔 하루에 3페이지씩 읽으셨대요. 그러다 점점 더 몰입하셨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책 덕분에 마음과 머리가 더 가까워졌어. 그분의 거실, 책과 노트가 놓인 소파는 뇌 건강의 보물 상자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채식주의자를 펼쳐보면 어떨까요? 한 페이지라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부담 없이 읽는 거예요. 감정적인 이야기가 무겁게 느껴지면 책에서 따뜻하거나 아름다운 문장만 골라 읽어도 괜찮아요. 제 이웃, 이 할아버지 67세이신데 처음엔 이런 소설은 너무 복잡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한강의 간결한 문장을 읽으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기를 읽으니까 옛날 가족들 생각이 나더라. 머리가 맑아졌어. 그분의 작은 서재, 책과 따뜻한 조명이 있는 책상은 이제 뇌를 깨우는 공간이 됐어요. 유튜브에서 뇌 건강소설 독서를 검색하시면
비슷한 책이나 독서 팁을 더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제 5권의 책 여행의 이유, 프레임, 어떻게 살 것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리고 채식주의자를 모두 만났어요. 이 책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뇌를 자극하며 기억력, 사고력, 창의력,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준답니다. 이 책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즐길지 함께 정리해 볼까요? 이 5권은 마치 뇌를 위한 5가지 영양제 같아요. 하루에 몇 페이지씩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 읽으면 뇌가 점점 더 건강해질 거예요. 제 친구분 김할머니 72세이신데 처음엔 책 5권 너무 많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하루에 한 권씩 10분씩 읽기 시작하셨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책 읽는 시간이 하루 중 제일 행복해. 머리가 더 맑아졌어. 김할머니의 거실, 책과 차가 놓인 테이블은 그분의 뇌를 빛나게 하는 공간이에요. 이 책들을 일상 속에서 즐기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 1015분 정도 책 읽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거실, 침실 또는 창가에 앉아서 차 한 잔이나 간단한 간식을 곁에 두고 책을 펼치면 돼요. 하루는 여행의 이유를